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달 23일.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빗물이 들어차면서 차량이 보일 때 불어난 빗물로 지하차도에 갇혔던 모녀가 차량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1명을 구조했지만 3명은 숨졌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왔다가 목숨을 잃은 29살 나지원 씨.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 책임은 아무도 안 진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날 지하차도는 왜 물에 잠겼던 걸까요? 지난해 7월 23일 사건이 발생한 초량 제1지하차도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날 지원 씨는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딸. 아유, 오느라 고생했지.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휴가 내내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자. 좋아. 맛있는 거. 그래. 얼른 가자. 그래. 지원 씨는 마중 나왔던 어머니의 차로 함께 귀가했는데요. 유난히 장마가 길었던 지난 여름,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간당 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랬죠. 저녁 8시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올해는 비가 유독 많이 온다. 서울에도 비가 많이 오니? 이 정도까진 아닌데 부산이 진짜 많이 오는 거야. 지원 씨 모녀가 집으로 가기 위해선 초량 지하차도를 통과해야 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하차도 내부 상황을 모르는 차량들은 연이어 진입했습니다. 그냥 들어갔구나. 처음에는 빗물이 차 타이어 조금 밑에 부분에 와서 이제 누나 이 위험을 감지 못한 것 같아요. 앞에 택시도 들어가고 다른 차들도 이제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물이 갑작스레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정차 신호 대기 중에. 지하차도 진입 후 급격하게 차오르는 빗물. 갑자기. 앞 차량은 물이 차오르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섭다. 지원 씨 어머니는 후진으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내 물에 갇히고 맙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백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시동이 꺼져버려가지고 앞에 차들도 물에 잠겨서 시동이 다 꺼진 것 같아요. 전제는 못할 네, 상황입니다. 다들 물이 그렇게 불어났으니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사람들은 하나둘 차량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지원 씨 모녀도 차에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다간 안 될 것 같아. 우리 나가자. 지하차도를 탈출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온 두 사람. 먼저 지원 씨가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청 높구나 물이. 곧 지원 씨와 어머니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물살을 헤치며 걷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살겠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걸어 나갔는데 물살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는 그래 머리 휩쓸려가고 누나는 남자 내려있는 기사가 머리를 잡아서 끌어당겨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잡아주신 거예요? 예. 결국 지원 씨는 2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물살에 휩쓸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누나 어디가? 부산대 병원에 가나? 원래 잔인하게만 생기고. 누군데? 미치겠다. 왜 이랬냐, 우리. 지하차도 침수로 목숨을 잃은 지원 씨.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사고였습니다.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졌던 그 시간,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시그널,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날 비가 거세지면서 지하차도 내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들은 왜 계속 지하차도로 들어갔을까요? 전광판 기계도 고장났고 그 다음에 빨간불 들어 차 진입하지 말라고 나타내야 될 빨간불 켜지는 그 등도 고장났고 그게 7년인가 고장났었는데 아무도 소리를 안 했대요.
지하차도의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과 경고등. 하지만 사고 당일 지하차도의 경고등과 전광판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지하차도를 진입한 차량들은 침수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해당 지하차도에는 사고 이후에야 차단 시스템이 새로 갖추어졌는데요. 지하차도를 관리 유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경보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했다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계가 고장이었던 건 확실해요?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파악을 하셔갖고 만약 고장이 있었으면 즉시 이제 조치를 다른 게 지금 전광판을 이번에 우리가 차단 장치라고 해가지고 새로 설치를 했거든요.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떤 매뉴얼들로 대처를 했어요? 일단 침수 지역 이면은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 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호우 경보 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이 원칙.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아무도 현장에 나와 확인하거나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네? 그 어디가 범람했다고요? 아, 동천.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초량 지하차도는 안 나가도 되겠지. 담당자는 그날 상습 침수 지역인 초량 지하차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경보 내리면 그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서 차량 통제 및 뭐 상황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매뉴얼을 적어놨는데 아무도 안 보낸 거죠. 사고 3년 전 동구청은 배수 펌프 공사를 새로 했다는데 왜 지하차도는 물에 잠겼을까요? 두 번째 시그널, 배수 시스템입니다. 분명 지하차도 침입 초반에는 오른쪽에 있는 배수구가 보입니다. 하지만 3분 뒤 어느 순간 불어난 물에 잠겨 더 이상 배수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지하차도의 고인물을 퍼내는 배수관과 펌프 시설은 제대로 작동했을까요? 시간당 한 80ml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 이제 배수 펌프장은 돌아갔으나 이제 그 용량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 펌프가 작동하는데도 차올랐던 빗물. 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배수구 위치를 60cm 더 높게 만들었는데 이 공사가 오히려 지하차도의 침수를 가속화시킨 겁니다. 배수 용량은 키웠지만은 배수 용량은 그 비를 감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척구를 60cm의 올림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됐다는 것들이 있다고 이제 전문가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믿지 못할 사고. 그날의 시그널을 미리 점검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스템을 좀 더 갖췄으면 해요. 요즘은 회사나 뭐 어디 다른 데가 쪼잔한 회사도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맡은 바 임무가 다 있고 좀 더 다졌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이게 또 외진 곳도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곳이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그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몇 명이 구조가 된 겁니까? 네, 그 안에는요. 차량 6대와 1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지원 씨와 어머니처럼 차량 밖에 나와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량 지붕 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긴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중에 9명만 구조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해당 지하차도가요. 119 안전센터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시작된 것은 최초 신고가 있었던 30분 뒤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그 구조가 늦어진 걸까요? 세 번째 시그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원 씨와 어머니가 탈출하던 장면을 다시 보면 지원 씨는 끝까지 휴대전화를 쥐고 있습니다. 수차례 구조 요청을 했던 그녀. 그러나 그녀가 보낸 신호는 왜 닿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시그널, 위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날 구조대는 지하차도가 잠기고야 도착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어이가 없죠. 부산에 있던 안전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돌아갔어요.
112가 제대로 대응을 했습니까? 119가 제대로 대응을 했습니까?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자. 여기 위험한 것 같아. 119도 전화해봐. 119? 어. 엄마 어떡하지? 지금 부산이 다 난리가 나서 바로 못 오나 봐. ARS로 자동으로 넘어가. 응급 상황이었지만 119와는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고 당시 부산 전역에서 침수 피해 신고가 전화로 빗발치는 상황이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신고량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요? 119 신고 접수대 67곳대를 총 가동하였으나 신고가 폭주되는 바람에 신고 접수 사항을 갖다가 계속 그 ARS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때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에 112에도 도움을 청했다는 지원 씨. 여보세요? 아, 거기 경찰이죠? 아, 여기 지금 초량 지하차도인데. 네? 경찰이 뭐라 그래? 이건 자기네들 일이 아니라고 119에 전화해보라는데? 핀잔을 주더래요. 왜 이런 거 갖고 112에 전화를 하냐고. 119에 전화를 하지. 국민으로서 제일 위급할 때 찾는 것이 119나 112잖아요. 사고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연락 오니 한번 가봐. 이렇게 빨리 좀 왔으면. 119는 최초 신고 전화 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9명을 구조했지만 3명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당시 지자체와 112, 119 간의 공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폭주하다 보니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찰하고 소방은 그런 사항을 가정해서 저희 LTE 무선망이라 해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무전으로 교신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폭주하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핫라인을 가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고 이제 회의도 했고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하차도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세 사람이 보내는 시그널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하차도의 펌프 배제 용량과 홍수량을 비교 검토하여서 적정한 구조적 대책을 세우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과 지하차도를 연계한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사고가 났던 지하차도에는요, 침수 시 차량이 자동으로 통제되는 차단 시스템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는 이달 15일에 침수가 잘 일어나는 위험 지역 201곳을 지정을 해서요, 도시 침수 재해 정보 지도를 제작 배포를 했는데요.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그리고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 요령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김민희 프로파일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